이슈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시원시원하게 좀 올라가 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윗골이 닿는 것 같더니 잠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뭐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돈 찍어내기다 누군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 BOJ나 뭐 20이나 전부 다 동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안정화가 금융시장 쪽은 된 건가요? 예,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흐름하고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 채권,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그리고 달러 추이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그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선의 유로 FX 흐름에서 이 달러를 유추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푸른색 선이 팁스, 그러니까 물가채고요. 그리고 붉은색 선으로 최근에 급하게 내려오고 있는 게 하이힐드 채권 추이인데요. 유로 FX 비교를 해보면 달러 흐름하고 이 역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 하는 모습이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보면 되거든요. 검은색 선은요. 그래서 이걸 본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공급을 해도 달러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거의 고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유동성 이탈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동성 공급을 해도 아직까지는 미국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로 보아도 월요일에 고점 기록한 이후 소폭 조정 보이는 모습 정도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고 푸른색 선의 팁스, 이 물가채 같은 경우는 빠른 시세 회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급락했다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안에서도 우량한 그런 경우에는 빠른 회복이 주목이 된다. 거의 고점까지 다 올라온 거죠. 회복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붉은색 하이드 채권, 기업들 회사채 포함해가지고요. 이 경우에는 반등을 강하게 단기적으로는 만들었지만 아직도 낙폭이 상당히 큰 상태죠. 아직 뭐 올해에 올 초에 있었던 그 수준조차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 모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낙폭이 큰 상태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기업별로 봤을 때 이런 보잉이나 델타 항공 같은 경우가 좀 주가는 강한 반등을 하면서 기업 자금난 해소 기대가 반영이 되는 그런 중인데 그렇게 완전히 지금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도 상당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낙폭이 아직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같은 이런 비교를 했었을 때도 경기 소비재가 강한 반등을 보이는 것이 유동성 공급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분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나타난 반등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채권 쪽 스프레드로 좀 압축을 해서 보면요. 주식 떠나가지고요. 그러면 섹터별로 이 채권 스프레드가 아직 안정권 진입으로 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에너지 쪽이 당연히 제일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렇다 해서 다른 섹터들이 뭐 채권이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불안한 신용 경색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직은 완전한 해결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본격적인 자금이 유입되어야지만 지금 아직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면으로 진입이 돼야 안정을 좀 시도할 것이고 예전 같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이고 요약을 한다면은 미국 자산시장이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빨리 안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기업 자금난은 해소가 되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것이 해소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이제 회복이 시작됐다. 완전한 해결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를 순식간에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양적 완화를 처음에는 7천억 달러였다가 지금 무제한으로 변경을 했고요. 사실 뭐 말도 안 된다 일각에서는 어마어마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신뢰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회의를 하다가 QT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또 다시 QE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의 신뢰도를 논하기 이전에 QE가
FRB 쪽에서 한다고 했을 뿐이지 아직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말만 믿고 우리가 신뢰하기에는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있지만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FRB가 취하는 그런 모습이나 각 지방의 연방은행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 어떤 계획적인 모습으로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신뢰를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마냥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달러가 부족했었던 그 현상부터 우리가 좀 쫓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2017년 말에 QT가 시작이 되면서 유동성을 조금씩 흡수를 했었죠. 그래서 2019년 여름까지 그게 이어지면서 달러가 부족한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8월에 유동성 한계가 나타나면서 FRB가 9월부터는 단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시작을 했죠. 우리가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FRB 대차 대조표 추이를 보면서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리고 향후의 모습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이코노믹 데이터에서 표를 하나 추출해서 가져왔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은 제가 푸른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가운데에 있는 그 박스권이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 연준 대체 대조표 4조 5천억 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작년 여름까지 3조 8천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저는 곡선이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7천억 달러를 저기서 흡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개입을 재개한 것이죠. 오른쪽에 붉은색 박스요. 그래서 이게 재개하는데 초반에는 각도가 좀 낮았지 않습니까? 완만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왼쪽에 있는 붉은색 박스권 2008년 금융위기 같이 지금 개입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 쭉 올라온 선으로 인해 가지고 4조 7천억 달러까지 지금 연준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2017년 4조 5천억의 고점을 넘긴 거죠. 이게 수요일마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도 이제 집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 선이 더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이 표로 확인하면은 그렇다면은 돈이 점점 더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개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정책 강도가 약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해부터 지난해 9월부터죠. 9월부터 단기 유동성 시장에 개입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시작된 건 이번 주부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정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 속도 보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까지 체크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응하는 그 강도를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채권 발행 쪽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17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그때 구간에서 채권 발행의 순증액이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분기별로 채권 발행 증가분을 뽑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표를 만들었던 거하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단기물 채권을 표를 만들어서 단기 유동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 이거는 전체 채권을 지금 표를 만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체 발행을 얼마나 해가지고 FRB가 얼마나 달러를 시장에서 흡수해 갔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든 표거든요. 그래서 2017년 4분기가 언제냐면은 지금 막대기 가운데쯤에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분기, 올해 1분기까지 얼마나 채권을 발행했느냐를 따져보니까 합치면 3조 2,7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QT 8천억을 한 거하고 합하면 4조 달러를 시장에서 흡수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은 부채 발행 쪽에서 만기분을 FRB가 롤오버 시키면서 채권 쪽으로 전액 안 들어갔다라고 친다면 저 규모는 더 클 텐데 그거는 지금 추정하기가 힘든 것이고 롤오버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증액분에 대해서만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저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실질적으로 FRB가 얼마를 만기가 돼서 얼마 롤오버 됐는지까지는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흡수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채권을 재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은 흡수한 유동성을 시장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몇 조 달러, 뭐 몇 천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그걸 다 합쳐도 지금 2조 달러가 차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흡수한 채권을 발행하면서 흡수했었던 달러의 절반 정도밖에 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더한 일이 벌어지면 그동안에 흡수한 달러 다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직 FRB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남지 않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아직 카드는 많이 남아 있고 FRB 쪽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유가 있고 침착하고 계획적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발행 기간이 지난번까지는 유동성 공급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악재가 호재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발행을 할 때 그때 FRB가 그 채권을 매수해 주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채권 발행 기간이 좀 유동성을 압박하는 그 구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간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1분기 구간에서 가장 압박이 심한 구간이 3월 마지막 주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24일부터 내일 26일까지라고 그랬죠. 그때 총액이 1,430억 달러고 증가분이 600억 달러에서 부담이 1분기 중에 가장 크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FRB가 다 사주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부담이 유동성 공급으로 변화되면서 1분기 중에 가장 크게 유동성이 유입된다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번 주부터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연준 자산이 크게 더 증가를 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되고 4월부터 들어가는 그 입찰 일정에 따라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 그렇다면은 유동성 공급 정책, QE 정책의 속도가 더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재개로 인해서 일단 변곡점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트렌드가 확 바뀌었다는 건 아닌데 방향성은 확실히 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변곡점이 좀 왔다고 저희가 넓은 틀에서 보면 이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여러 가지 스프레드로 이 작은 경색 구간을 표시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드 스프레드도 있고 EMBI 스프레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유럽 쪽하고 비교하고 이머징 쪽하고 비교하니까 약간 좀 원래 안 좋은 지역들, 그러니까 유로존이나 이머징 마켓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상대적인 비교를 좀 심화시킬 수 있고 좀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만으로 분석하자 해가지고 10년물하고 3개월물 채권 스프레드를 좀 비교하는 걸로 우리가 좀 자금이 어느 정도 경색돼 있고 언제 해결이 될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그 표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세인트루이스 이코노미 데이터에서 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저 가운데 제일 꼭대기 높은 구간이 2008년의 금융위기 그 당시고 그 이전에 높은 구간이 IT 버블이 터졌었던 2002년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맨 오른쪽에 지금 금리 스프레드가 올라오고 있는 거하고 비교한다면은 2000년 초반대하고 2008년 때는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금융위기 같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저걸 보면은 약간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금리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저채권 스프레드 2008년하고 지금의 현재 스프레드를 비교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겠지만 지금을 2008년으로 금융위기처럼 경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 안의 자료만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미국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머징 마켓에서 비교하면은 너무 데이터를 너무 확대해서 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만의 데이터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너무 지금 자본 경색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미국의 일부 기업의 불안 요인이 해소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그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게 주가가 보잉 같은 경우 34%나 지금 반등을 하고요.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26%나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구제금융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자금 정책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 신뢰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좀 추측은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구제금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한계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이 반등을 좀 즐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QE 재개에 따른 이 효과가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2008년 9월에 자산 매입 시작했을 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던 게 09년 3월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우리가 뉴욕 연방은행에서 주초부터 좀 빠르게 개입했다고 그래서 그게 6개월 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년 9월부터 단기 채권 시장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본다면은 올해 3월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까 표에서 보듯이 그 속도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된다라고 쳐도 3월 말 4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늦어도 4월부터는 시장이 마치 09년 3월에 나타났었던 모습처럼 돌아설 수 있다는 점,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돌아오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4월 이후에 2분기에는 미국채 공급 일정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효과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그래서 채권 발행 물량 감소되면서 QE 효과가 가세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점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